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전반기는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솔로이신 분들을 위한 연애운을 가지고 왔습니다. 6월 후반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보면 주위에 나를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외모의 단서,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라는 리딩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볼까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끌리시는 번호를 하나 골라주세요. 1번 뽑으신 분들 6월 후반기 연애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나를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1번 뽑으신 분들 주위에 여러분을 엄청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좋아하는 것은 약간 욕망에 가까운? 근데 이것은 소유욕이라기보다는 여러분한테 무언가를 표출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많이 보이죠? 여러분을 좋아하고 있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사람이 봤을 때 여러분이 굉장히 독립적이고 예술적이면서 그 예술가 특유의 불면증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불면증과 같은 밤새 무언가를 고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의 결단을 내리는데, 그런 어떤 성향의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든 아니면 학교에 가든 그러면은 여러분들 하나씩 결심을 하고 해놓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할 거야 딱 하는데 눈에 이렇게 다크서클이 딱 있는 거죠. 아침에 잠을 못 잤다 밤에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의 어떤 굉장히 창의적이면서도 멋있고 리더십 있고 결단력 있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상대방의 눈에 봤을 때 섹시해 보인다 라고 보여져요. 제가 이 카드로는 이제 별자리랑 함께 상대방의 외모에 대한 단서를 한번 봐봤는데, 일단 처녀자리랑 개자리가 나왔어요.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엄청 다가가고 싶어 하는데 처녀자리와 개자리의 특성상 다가가지 못하죠. 약간. 그리고 반달이 떴어요. 반달이 떴다. 뭔가 반쪽을 깨끗이 닦고 나머지 반은 그냥 놔비두는 그런 성격의 사람인 것처럼 보여줘.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약간 상의랑 하의를 완전히 다른 색깔로 매치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컬러풀한 옷을 좋아하는 듯 하면서도 그 안에 이제 색깔을 골라보면은 뭐 여러 가지 색깔이 난잡하게 있는 게 아니고 딱 2가지 정도의 색깔이 고심해서 골라진 어떤 상하의를 딱 입는다든지, 약간 원색적인 것을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모노톤일 수도 있고, 어쨌든 뭔가 2가지의 색깔을 탁 하고 믹스 매치를 아주 막 감질나게 딱 잘하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막 너무 많이 꾸민 것 같진 않지만 뭔가 세련된 듯하게 꾸미는, 그리고 뭔가 앞머리가 약간 뱅 앞머리 같은 느낌? 또 있죠. 눈 바로 위에서 딱 잘리는 뱅 앞머리, 그런 느낌도 있고 그렇습니다. 별자리에 처녀자리랑 개자리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약간 외모를 보려고 했기 때문에 상승궁, 첫인상, 그리고 어떤 인상적인 부분을 볼 수가 있는 상승궁, 라이징 사인이 처녀자리랑 개자리인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다.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지금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전차 카드 하나만 거꾸로 나왔어요. 지금 이것까지 만약에 똑바로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상대방을 매몰차게 차버려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상대방이 지금 여러분한테 당장 너무 다가가면은 차일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너무 바쁘고 사실 막 누가 이렇게 진득진득 붙는 거 싫고 같이 일할 거면 일하고 말려면 말고, 나한테 진득진득거리는 거는 조금 싫은 모습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약간 좀 혼자 있는 걸 오히려 좀 좋아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외롭기도 하고. 이제 만약에 이 전차 카드가 똑바로 나왔으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차버릴 수도 있는 그런 스프레드인데, 상대방이 약간은 현명한 거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진 않기로 약간 결심을 한 모습이 보여지면서, 여러분이 좀 흥미가 없는 누군가 있잖아요. 아니면 상대방은 오히려 지금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흥미를 끌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랬다가 지금 너무 바쁘고 피곤한 여러분들한테 바로 거절당할까봐. 그게 어떤 모습에서 나왔냐면은, 제가 이 조언 카드로는 어떻게 하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더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조언을 뽑아봤는데, 매달리고 싸우고
끈적끈적거리고 엉키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이 구도도 똑같아요. 심지어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독립적이고 싶어 하는 모습들이 많거든요. 매지션 카드는 특히나 인기가 많지만 혼자서 나의 마법을 만들기 위해서 골몰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소드 카드들은 주변의 영향력을 좀 잘라내고 독립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성향의 카드이죠.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 조언 카드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연애를 원하신다, 왠지 별로 안 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연애를 원하신다 하시면은 약간은 좀 질척거리고 골치가 좀 아프고 머리를 좀 많이 써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거죠. 사실 연애라는 게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갈등도 있고 어떤 집착도 하고 누군가가, 그런 것이 연애잖아요. 그런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 약간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여러분이요, 정말 아니야.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도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추가 카드로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좋아하는 누군가와 여러분이 연인으로 발전을 할 가능성이 있을지를 한번 오라클 카드로 봐보려고 해요. 역시나 여러분들이 나의 목표를 위해서 거절을 하고 여러분이 좀 훌쩍 떠나버리는 그 모양새가 있네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정말 약간 상대방이랑 여러분이 뒤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있고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호감은 있어요. 이게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서 여러분이요, 상대방 누군가가 여러분을 굉장히 욕망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때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인간적인 호감은 있어 보여요. 같이 재미있는 얘기를 어느 정도 나눌 수가 있고, 그렇지만 동료가 되지는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설마 나를 좋아하겠어, 그런 누군가가 여러분을 좋아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인 카드가 나왔죠. 그리고 먼 곳을 바라보는 카드랑 공백 카드가 나왔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멀리 왔을 때 우리는 아니다, 나는 아직은 좀 공허하더라도 혼자 있겠다, 그런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네요. 근데 이것은 정말 여러분의 선택이지, 상대방은 여러분한테, 이게 여러분의 시점에서는 먼 별을 바라보는 건데 상대방의 시점에서는 상대방이 별이거든요. 별에서 여러분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마법사가 너무 잘 어울린다, 이거 두 개 카드. 이 마법사가 이 망원경으로 별을 올려다보죠. 그런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이 데빌 카드가 너무 야해서 안 보여드릴까 했는데 악마 카드가 나왔습니다. 너무 야하죠. 사실 뭐 저는 별로 야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어쨌든 상대방이 이렇게 여러분을 좋아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상대방이 여러분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몇 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여러분을 관찰하고, 그리고 기다린다라고 의식은 하지 않겠지만 계속 관찰하면서 여러분을 좋아할 그런 어떤 흐름으로 보여져요. 쉽게 식을 것 같진 않고 마음이 조급해 보이지도 않는다는 점, 상대방이. 그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여러분도 상대방한테 호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1번 뽑으신 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뽑으신 분들 6월 후반기 솔로였네요. 2번 뽑으신 분들 주위에 여러분을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봤는데, 주위에 여러분한테 어떤 어른이, 뭐 교수님이나 아니면 좀 나이가 많은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인간적인 어떤 호감을 가지고 있고, 그 인간적인 호감이 행여나 이성적인 호감으로 발전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마음을 많이 다잡으려고 하는 모양새고, 약간 나이가 많은 사람처럼 느껴져요, 여러분보다. 그리고 이미 뭔가 결혼을 하고 있는 상황, 혹은 오랫동안 만난 연인이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인간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호감이 이성적인 마음이 될까봐 그것을 이렇게 다잡으려고 하는 모양새가 있는 누군가가 있다. 그리고 카드에서만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여러분도 어느 정도 호감? 섹슈얼한 끌림? 같은 것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은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교환 카드랑 죽음 카드 그리고 욕망을 의미하는 악마가 거꾸로 나왔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해탈해 있는 상태 그리고 자포자기한 상태 자신의 욕망을 뒤집어 버려가지고 이상한 말일 수도 있는데 악마의 엉덩이를 상대방한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악마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상대방한테 다가가는 게 아니고 악마를 딱 뒤집어서 악마의 엉덩이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엉덩이만 봐서는 상대방이 악마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속마음을 좀 너무 웃긴가? 속마음을 약간 숨기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죠. 약간 두 손으로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느낌? 왜냐면은 어떤 이 절망이요 오히려 너무 진짜 될 리가 없지 그런 절망이라서 초연한 것 같기도 해요. 일단 카드는 픽업 카드는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 정확히 맞을 수 없다는 점 꼭 참고를 해주세요. 일단 카드만 봤을 땐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제가 이 카드로는 상대방의 별자리와 그리고 어떤 외모적인 특성을 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천칭자리랑 염소자리가 나왔죠. 그리고 놀스노워드 카드. 이것들을 봤을 때 상대방이 뭔가 교수님, 선생님, 약간 직장 상사, 선배, 그리고 어떤 내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의 리더 혹은 중재자 이런 것처럼 많이 보여지고 중년에 약간 양복을 입고 그러면서도 화를 계속 내고 있는 듯한 걸음걸이를 걷는데 양복의 주름이 구겨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인 것 같아요. 별자리 차트에 특히 그리고 제가 이것은 외모를 보려고 한 거기 때문에 태양궁, 저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태양궁보다 상승궁, 저의 인상을 볼 수가 있는 그런 별자리에 천칭자리랑 염소자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상승궁이 정확히 알기가 어려운 게 상승궁은 태어난 시간에 따라서 확확 변해요. 막 30분 단위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막 상대방이 태어난 산부인과에 가서 몇 시에 태어났는지 이렇게 알 수가 없는 이상 사실 상대방의 상승궁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죠. 그 사람이 태어난 시간이 몇 시인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은 다른 문제지만 제가 이 카드로는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지를 뽑아봤는데 이 카드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런데 여러분이 약간 죄책감 같은 게 많이 느껴지죠. 죄책감 같은 게 많이 느껴져요. 내가 저들의 삶을 망가뜨렸다? 그런 어떤 것들 그리고 나는 어떤 숨어 있어야 그것이 모든 것을 이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런 마음들로 많이 보여져서 왜 이렇게 슬프게 나왔죠? 어떡하지? 픽업 카드는 제너럴 리딩이고 모든 분들한테 정확히 맞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재미로 이렇게 들어주세요. 사실 월드 카드가 완전한 세상 그리고 가족이 이미 있는 상황을 의미를 해서 기혼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월드 카드를 한번 조금 파볼게요. 이 월드카드가 의미하는 것이 기혼자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일단은 월드카드가 의미하는 것을 하나 뽑고 뒤에 앞으로 두 분의 관계의 가능성을 3장을 뽑아볼게요. 총 4장. 월드카드. 오라클 베를린에서도 좀 공통적인 일관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네요. 이 카드는 도면을 그리는 것, 연구를 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카드. 어떤 지구의 지도를 만드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뭐 부동산업일 수도 있겠고,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기혼자이고 꾸려야 될 가정이 있고, 아니면은 내가 뭐라 그러니까 오랫동안 만났던 연인이 있어서 그들과의 미래를 설계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그것을 돌봐야 하는 그런 어떤 입장이라 볼 수도 있는데 그저 자기 일에 너무 바쁜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저 내가 집중하고 싶은 게 정해져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흔들릴까봐 좀 참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이거는 폴시스 카드인데 이 카드는 어떤 적을 의미하죠.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제3의 누군가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저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제3의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체인지먼트 카드는 빠른 변화를 의미하죠. 그래서 마주칠 리가 없었던 제3의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마주치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고 결과 어떤 갈등, X자를 그리는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마지막이 열쇠 카드예요. 그 결과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자, 근데 이 카드는 굉장히 엄청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당신의 책임입니다. 그런 어떤 의미의 카드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두 개의 문이 동시에 있는 거죠. 그리고 열쇠는 하나고 둘 다 열 수가 있는 문이래요. 이게 마스터키래요. 그래서 그것이 위험한 선택이든 혹은 다시 멀쩡한 어떤 평범한 혼자가 되는 길을 가는 선택이든 그 두 개를 다 여러분들이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렸다라고 보여져요. 이거 굉장히 오라클 베일린이 오랜만에 말투를 무섭게 하네. 네, 이번 뽑으신 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피크 카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뽑으신 분들 6월 후반기 솔로이신 분들을 위한 연애요. 주변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3번 뽑으신 분들 솔로 6월 후반기 연애운과 함께 주변에 나를 좋아하고 있는 누군가가 없을지를 한번 봐봤어요. 그런데 겹치는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지금 이 두 개의 카드는 칼이 서로 마주보고 있죠? 같은 카드는 아닌데 칼이 서로를 마주보면서 찌르고 있고 위에 에이스 오브 소드 카드가 거꾸로 나와서 아래를 찌르고 여러분이 위를 찌르죠. 그런데 이 저스티스 카드가 상대방의 영향력에 또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또 마지막 세븐 오브 컵스 또한 똑같은 카드가 나왔고요. 이것들을 보았을 때 둘의 지금 마음이 통하고 있는데 어떻게 통하냐. 우리가 될 리가 없다. 만날 수가 없다. 우리는 만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서로를 그림의 떡으로만 대해야만 한다. 그런 마음이 통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여러분도 상대방을 그림의 떡으로만 생각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상대방보다 먼저 결정을 내리는데 그 결정이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너한테 다가갈래. 하면은 상대방이 처음에는 흔들리다가도 오히려 상대방이 뒷심이 좋은 거예요. 이럴 때 뒷심이 좋은 거지. 여러분은 처음에는 좀 냉혹할 수도 있고 상대방은 처음에는 좀 무를 수도 있는데 마지막 선택에서 상대방은 참 이렇게 냉정한 선택을 내린다.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다가가려고 해도 상대방이 이번에는 정의 카드로 잘라낸다 라고 보여지죠. 이 정의는 도덕과 법에 대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커뮤니티 내에서 두 분이 만났을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법적인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뭐 대학생인 분들은 CC이거나 회사원이신 분들은 사내 연애이거나 그래서 그 커뮤니티 안의 규칙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를 그림의 떡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어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같이 둘 다 학생인데 둘 다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맞는 선택, 뭐 이게 부도덕적이다, 악하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공부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면 짝사랑이 아니잖아요. 서로 좋아하는 건데 그냥 다 모른 척하고 그저 너도 나를 짝사랑하고 나도 너를 짝사랑하는 상태로 그냥 두자. 우리의 관계를 망상 중에 하나로 그냥 두자. 이렇게 뭔가 구름처럼 가는 모양새가 있네요. 제가 이 카드로는 상대방의 외모적인 특성과 그리고 별자리를 봐보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외모를 보려고 했기 때문에 이 상대방의 영향력에 정갈자리랑 물병자리랑 개자리가 나왔어요. 찻
하트에 그런 별자리가 있으신 분일 수도 있고, 이게 3개의 공통점이 3개 다 물에 쌓인이네요. 너무 되게 단순하게 말하자면 제가 알고 있는 물에 쌓인 별자리들이 공통적으로 그래서 얼굴에 약간 피지가 좀 많은, 유분이 조금 많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몸에 좀 수분이 좀 많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뭐랄까 패션이요, 조금 두서가 없다? 옷에 그렇게 흥미가 크게 없다? 이게 엄마가 입혀주는 것을 입는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대략 봤을 때 유행하고 대략 단정한 옷을 입는다든지, 그런데 미적인 어떤 선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약간은 두서가 없는 패션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별로 그렇게까지 큰 흥미가 없어서. 이게 정갈자리랑 개자리만 나왔다면은 굉장히 그 패션의 완벽주의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가운데에 물병이 딱 왔기 때문에 약간의 성향들이 뒤섞이면서 되게 열심히 꾸미려고는 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상의의 스타일 다르고 하의 다르고, 상하의는 맞는데 가방이 다르고, 그런 패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카드로는 제가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더 좋아할 수 있게 될지 그 카드를 뽑아봤는데, 이게 그거죠.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내 정신의 광명을 찾고, 그런 어떤 의미죠. 너가 나를 더 많이 좋아하게 하기 위해서 맞는 선택, 도덕적인 선택,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선택을 내림으로써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독립적인 서로의 모습에 서로 점점 더 반하게 되고, 이 세븐 오브 컵스는 사실 맨날 상상이 되고 약간 망상증, 그런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서로의 머릿속에서 서로가 계속해서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의 머릿속에 생각이 나도록 내가 멋있는 사람으로 있으면 그러면은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상대방이 나를 더 좋아할 것이다. 오히려 서로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마음으로 흔들리더라도 현실에서 흔들리는 사람한테는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서로가, 이 두 분의 관계 발전 가능성을 한번 봐볼게요. 네, 관계 발전 가능성. 와, 토성 카드가 3개나 연달아 나왔어. 지금 두 분 다 무언가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죠?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어떤 해외 유학 준비라든지 혹은 학교라는 과목이죠? 학교라는 과목에 들어가기 위해서 데드라인이 있는 무언가를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들. 근데 저는 이게 왠지 둘이 같이 이곳에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과연 두 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왠지 두 분이 같은 대학을 가게 되는 어떤 고3이신 분이라고 하시면은 같은 대학을 가게 된다든지, 그 전까지는 연애가 힘들겠죠? 그 회사원이시라고 하시면은 같은 부서 내에 계속 있어서 서로 같이 있을 수는 있어요. 거의 커플처럼. 그런데 드러내지 못하고 솔직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을 티를 내지는 못하죠. 저는 이 무인도 카드랑 이 수도원 카드 둘 다 좁은 공간 안에 고립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둘이 같이 숨어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죠? 두 분이 같이 생각하고 각자 다른 공간에서 고립이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왠지 저는 같은 곳에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같은 곳에, 같은 공간 안에 저도 모르는 곳에서 두 분이 사랑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카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3번 뽑으신 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이 카드는 조금은 제가 먼 미래를 봤기 때문에 같은 곳에 갈 수가 있겠다. 같이 가고 싶은 곳이라면. 그것이 해외일 수도 있겠고 학교나 회사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번 뽑으신 분들 6월 후반기 솔로 연애운, 누가 나를 좋아하고 있을까? 네, 4번 뽑으신 분들 주변에 나를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슬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되게 매력을 어필을 많이 한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이 누군가 특정한 하나를 마음에 두고 있다기보다는 저 사람 괜찮나? 하고 보면은 그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있는 그런 그림인 거죠. 그래서 나한테는 약간 성직자처럼 아무런 욕망이 없고 나 연애 안 해. 나 아무도 안 만날 거야. 그러면서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 내가 아닌 누군가한테는 되게 호감을 표현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나 연애 안 할라 그랬는데 저 사람은 마음에 드네 어떡하지? 이런 주체를 하지 못하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상대방의 모습이 보여져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여황제 카드가 뒤집혀져서 나온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매력에 대한 의심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면서 그리고 에이드 오브 첼리시 자꾸 두고 가는 거죠. 상대방한테 그래 나 너 먹으라고 초콜릿은 사왔어. 이거 먹어. 그래 안녕 잘 가. 하는 그런 쓸쓸함들이 많이 보여지면서 마음에 두고 있는 누군가 근데 그 사람 하나만 좋아하는 건 아닐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고 여러분한테 말을 하고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 그럼 또 연애 상담, 연애 고민을 털어놓으려고 여러분한테 오는 모양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그게 좀 슬프잖아요. 절망적이고. 그래서 표정을 숨기고 그래 내가 고민 들어줄게. 그래 그렇게 하다가 세븐 오브 소드는 이 어떤 도둑질의 카드죠. 그런데 약간 어두운 곳에 숨어가지고 도둑질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뒤집혀지면서 저는 이게 여러분들이 내가 너의 마음을 훔치고 싶은 생각 그것을 숨기지 않게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도둑이 탁 하면서 뿅 떨어지면서 들키는 그런 시츄에이션? 그런 상황? 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센터링 카드랑 어머나 이런 직설적인 카드가 나왔네? 섹스 카드가 나왔어요. 이 두 개의 카드는 이 카드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명은 침대에서 이제 자고 있는데 한 명은 내가 왜 그랬지? 막 생각하면서 후회를 하고 있죠. 그리고 양자택일을 고민하는 카드. 이게 이 그림에서 남자라고 해도 실제로 남자라고 저는 리딩을 하지 않고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누군가 하나를 마음에 두지 못하고 고민을 하는 근데 설마 이런 일을 해놓고 막 후회를 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대방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센터링 카드, 나의 중심을 잡아야 된다. 그런 조언이 나왔죠. 일을 저질러 버림으로써 상대방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이런 조언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 두 개의 카드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나를 더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조언으로 뽑았거든요. 나의 중심을 잡으면서 상대방의 머릿속에 나라는 고민거리를 집어넣는 거죠. 네가 나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지? 근데 우리가 섹스를 했고 그러면 너의 머릿속에 내가 들어갈 거고 그러면 너는 나를 가지고도 고민하게 될 거야. 상대방의 머릿속에 여러분을 인풋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성관계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나왔네요. 그리고 이 카드는 상대방에 대한 단서로 뽑아봤어요. 외모의 단서도 있겠고 별자리로는 물고기 자리, 쌍둥이 자리, 염소 자리가 나왔습니다. 이 쌍둥이 자리인데 물고기에 염소라. 와. 이 쌍둥이 자리는 정말 종잡을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투 오브 소드 자체가 쌍둥이 자리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얼굴의 모습. 그리고 물고기 자리 같은 경우에도 되게 외향적인 것 같지만 제가 별자리가 안 나온 게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개 뽑았어요. 되게 외향적인 것 같지만 순식간에 숨어버리기도 하고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의 속마음을 잘 들키고 싶지 않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귀여운 표정을 지으면서 아니야 이러면서 이렇게 뭔가 도망을 간다든지 그런데 염소 자리면은 도망을 가고 귀엽게 웃으면서 이렇게 한 걸음 물러날 때는 물러나는데 화를 내고 자기 주장을 하고 또 고집은 엄청 센 거죠. 이런 종잡을 수 없는 두 가지의 성향을 가진 누군가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런 것 같으면서도 충동적이고 근데 또 그래요. 너 진짜 너무 충동적이다 라고 잔소리를 또 하다가는 또 보면은 와, 너 진짜 주도 면밀하다. 완전 영민하다. 혹은 약간 약삭 빠르다. 생각이 참 빠르다. 이렇게 여러분이 느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추가 카드로는 두 분의 관계의 가능성, 두 분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오라클 카드로 봐볼게요. 어머, 피거 카드는 제네럴 리딩이라는 점 모두 아시죠? 다만 카드에 나온 바에 따르면 두 분이 커플이 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일단 카드에 나온 바에 따르면 두 분 중에 여성분의 주도하에 두 분의 사이에서 어떤 빵빠레가 울리죠. 근데 이 빵빠레랑 함께 이 성관계 카드가 같이 보이고, 그리고 비너스 금성 카드, 가족을 의미하는 카드가 나왔어요. 가족. 어머나, 빵빠레랑 가족이랑 성관계, 자, 빵빠레 사이에 이게 있겠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가 토크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대사가 떠오르시죠? 가족이 되는, 커플이 되시는 것처럼 이 카드에서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고 있지 않은 누군가 연애 상담을 해주다가 그 사람이랑 커플이 된다. 둘 중에 어떤 여성분의 큰 에너지와 주도하에 이 빵빠레가 약간의 어떤 리더십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럴 수도 있어요. 이미 주변에 너네 둘이 사귀냐, 너네 둘이 왜 맨날 만나냐, 그런 어떤 소문이 많이 퍼져 있고, 그러한 영향력들이 같이 더불어져서 이제 둘이 어떤 커플이 되는 그림도 있네요. 네. 이것은 약속을 하고 우리가 교제를 하는 것이죠. 그냥 하룻밤도 아니고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커플로 보여집니다. 네, 4번 뽑으신 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6번 뽑으신 분들 6월 후반기 연애운 나를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5번 뽑으신 분들, 솔로이신 분들을 위한 6월 후반기 연애운이자 주위에 나를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있다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요. 다만 책임질 수 없는 호감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스스로 그만두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여러분을 좋아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거죠. 여러분을 비호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 저 사람 진짜 비호감이다. 저 사람 정말 싫다. 저 사람한테 나의 솔직한 모습 하나도 보여주기 싫다. 그런 누군가가 여러분을 좋아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상대방이 봤을 때 여러분은 그런 모습마저도 되게 특이해 보이고 섹시하고 리더십 있고 되게 눈에 굉장히 많이 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반면에 상대방은 조금은 소심하고 내향적이고 약간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는 조금은 깨름직한 느낌의 누군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상대방의 별자리이자 외모에 양자리랑 사자자리가 나왔어요. 둘 다 불의 에너지죠. 겉으로는 굉장히 소심하고 내향적이고 뭔가 무채색의 옷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옷에 하나도 흥미가 없어서 정말 평범한 옷. 근데 너무 평범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좀 조잡한 옷 있잖아요. 막 티셔츠에 글씨 너무 많이 써져 있다든지 그 레드 어쩌고 붉은 악마 그런 것까지는 아니겠죠? 어쨌든 약간 등산복 같은 걸 좀 입는다든지 추리닝에 글씨가 써져 있는데 막 아디다스, 나이키 이런 것도 아니고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시장에서 파는 것 같은 뭔가 어쩌고 저쩌고 써있는 추리닝 바지 같은 걸 입는다든지, 근데 알고 보니 비싼 브랜드야. 막 약간 그런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외모를 가진 누군가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머리는 되게 덥수룩하고 머릿결도 되게 안 좋은데 미용실은 비싼 데를 다닌다든지 약간 그런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상대방 비하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만큼 약간 비호감인 누군가가 있을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본능적으로 그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불의 에너지가 잔뜩 있는데 겉으로만 숨기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불의 에너지, 양자리랑 사자자리 둘 다 화내고
고집세고 짜증 많고 안 좋은 점들만 말을 하자면, 제가 왜 이렇게 안 좋게 말을 하냐면 그걸 숨기기 때문이거든요. 템퍼런스 카드로 이것을 참고 숨기기 때문에 잘 풀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게 어떻게 갑자기 터질지 몰라요. 약간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흠모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너무 싫다. 약간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러버스 카드가 거꾸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이 두고 가는 선물, 기부를 하고 가는 선물도 거꾸로 나왔고,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주는 호감의 표현이나 자잘한 어떤 선물 공세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이 러버스 카드는 약간 호르몬의 카드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비호감의 호르몬이 되면서 약간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고 계신 건 아닌지, 여러분의 몸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제가 리딩을 한 게 맞다면은 이 두 개의 조언 카드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 이 두 개의 조언 카드는 엄마, 부모님처럼 상대방을 안아줘야 되고, 넓은 아량으로 마음을 베풀어야 상대방이 나를 더 좋아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조언의 카드로 제가 뽑았어요. 이 카드는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좋아하게 만들까? 인데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더 좋아하겠죠. 당연히 받아준다는데. 근데 이 불을 여러분들이 받아줄 수 있냐? 사실 받아줄 수 있을 만큼 그릇이 큰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은 이 윙드본 카드, 돼지의 날개가 달려있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카드, 이 카드랑 함께 상대방이 참고 있는 모습, 여러분이 내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하고 일부러 약간 그 또라이인 척, 여러분들이 일부러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대방이 그거를 약간 다 꿰뚫어보고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너 내 앞에서 이상한 척 하는 거 다 알고, 너가 이상한 애 아니라는 거 알고, 그리고 나는 기다릴 거야. 그리고 너의 어떤 그 거절의 메시지, 퀸 오브 완즈는 열정을 의미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오히려 막 이상한 행동을 막 많이 하면서 상대방을 거절을 하고, 그렇지만 상대방은 여러분의 그 거절의 막대기들을 하나하나 이게 반박을 해서 여러분한테 다가갈 어떤 용기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약간 상대방을 잘 몰라서 그냥 왠지 비호감이라서 싫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그냥 느낌만 별로고 첫인상만 별로고 사실은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아 근데 제가 또 왜 이렇게 숨긴다는 얘기를 했냐면, 템퍼런스 카드도 있었는데 이 풀문 카드가 여기선 명시는 되어 있지 않은데 개자리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의 별자리가 뭔가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성향을 조금 더 보려고 했기 때문에, 이 개자리, 물에 쌓인의 그 껍데기 안에 열이디 여린 살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불의 에너지, 어떤 분노의 에너지가 들어있는 것 아닌지, 그 개 껍데기 안에 그런 약간의 위험성이 있는 건 아닌지, 뭐 그 위험하다는 게 뭐 누구를 뭐 어떻게 하고 뭐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열정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는 이제 그 정도밖에 모르는데, 실제로 주변에 누가 있으면은 내가 저 사람 진짜 잘 아는데 저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 피하시고, 그냥 본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됐거나 이제 처음 만났는데 조금 비호감인 것 같고 조금 이상한 사람인 것 같다, 약간 옷도 너무 못 입고 마음에 안 든다, 그냥 그 정도의 어떤 여러분의 선입견일 수도 있어요. 이 선입견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의 직관이 잘못된 걸 수도 있거든요.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카드를 한번 봐볼게요. 두 분의, 어머나, 이 카드 떨어졌네. 저는 떨어진 카드는 보는 주의라 볼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여러분들의 시점에서 보다 보니까 막 너무 비호감인 것처럼 보였는데, 보다 보니까 또 그게 오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추가 카드를 뽑아봤더니 선물이라는 카드가 떨어졌어요. 이것이 시사하는 것은 상대방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까? 자, 두 분의 관계 발전 가능성과 일단은 픽업 카드는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 정확히 맞을 수 없다는 점 꼭 참고를 해주시고, 제가 처음에 선물이라는 카드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배신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묶여있는 도끼.
이 상대방이 선물인 척 초콜릿에 독을 탄다든지 아니면 케이크에 칼을 넣는다든지 뭔가 갑자기 돌변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 진짜 그 타로는 정말로 이 특히 피크 카드는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모든 멘트 정확히 맞을 수가 절대 없지만 일단 카드에 나온 바에 따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개껍데기 안에 분노가 숨어져 있다. 선물 안에 배신이 숨어져 있다. 근데 이 배신이 뭐냐면 약간 암살을 의미하거든요. 소화전 같이 생긴 이게 랜턴이에요. 어둠을 밝히는 랜턴이고 이게 단검이거든요. 어둠 속에서 단검으로 암살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싫어하는 감정이라기보단 여러분들을 그만큼 약간 상처를 줄 수도 있는 누군가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아니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 찾으려고 그랬는데 왜 이상한 엉뚱한 사람 기운이 너무 세가지고 왜 괜찮은 사람이 안 보이게 하는 거야 이 사람. 분명 괜찮은 사람도 있을 텐데. 어쨌든 결과물로는 여러분들이 그 갑작스러운 위험한 상황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처 혹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너스 카드랑 이 카드는 명예와 권위와 여러 가지 힘들을 의미를 해요. 오래된 왕가에 전해져 오는 힘 같은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신변에 별로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이 카드랑 같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한 번만 5번 뽑으신 분들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 괜찮은 사람 영향력을 한 번만 봐볼게요. 오라클 벨린 카드로 이 사람의 영향력이 지금 너무 세갖고 자 허이허이 가버리고 다른 누군가 여러분을 좋아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프지 않게 하고 조금 평범한 사람 누가 없을까? 여기 있대. 여기 있나? 여기 있죠. 이 사람 말고 누가 있나? 있는데 어머 이거 약간 가족 같은데요? 근데 이제 막 엄마 아빠가 나를 제일 사랑해 이런 건 아니고 진짜 가족 같은 누군가가 될 수 있는 누군가가 있고 같이 일을 해도 좋겠고 이미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굉장히 기댈 수 있고 뭔가 동업자 느낌이 많이 드는 거죠? 이미 오랫동안 알고 지낸 누군가 나 진짜 너무 편해서 이성이라고도 생각 안 했던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굉장한 호감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은 그분은 약간 불명예스러운 일이 일어날까봐 둘의 오랜 어떤 친구 관계, 둘의 오랜 어떤 가족 같은 관계가 깨질까봐 여러분한테 그런 어떤 솔직한 마음을 일부러 말을 하지 않고 있는 누군가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두 분이 근데 이런 사람이라고 하시면 여러분도 사실은 연인으로서 애인으로서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애인이 되는 순간 이 명예를 의미하는 카드에 흠집이 가면서 어떤 위태로운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오랫동안 가족처럼 지냈던 관계가. 제가 슈아 카드로 연인의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를 보려다가 안 볼게요. 왠지 그것까지 어머? 바닥 카드 이게 나왔네? 명예 카드? 이렇게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다가 언젠가 두 분이 약간 뭔가 네임드 커플 같은 느낌? 당연히 의뢰 사귄다고 여겨지고 또 두 분도 당연히 너랑 내가 한 쌍이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 먼 미래에 오게 되는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바다 카드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먼 미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정확도는 높지 않을 것 같다는 점. 그리고 제가 바다 카드를 무심결에 본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번 뽑으신 분들도 여기까지 할게요. 6월 후반기 솔로이신 솔로이신 분들을 위한 연애운 한번 봐봤고 그냥 솔로이신 분들을 위한 연애운이라고 보는 것보다 조금 구체적인 질문을 넣어서 진행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이해가 편하고 저도 리딩을 할 때 조금 구체성을 가질 수 있어서 진행을 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면 6월 후반기 2주 화이팅 하시고 저는 7월에 뵙겠습니다. 이 마지막 인사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제 손가락에 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7월에 여행을 가요.
그래서 아마도 7월에는 제가 전반기, 후반기로 못 나누고 한 달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7월 초부터 셋째 주까지 3주 동안 여행을 가 있거든요. 가서도 이제 촬영을 해서 업로드할 기획도 하고 있기는 한데 아마 좀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고 다음 7월 연애운은 전반기, 후반기로 안 나누고 한 달 통째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점. 저의 손가락에 꼽히는 마지막 인사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한테만 알려드리나 언젠가 공지하긴 할 건데 그냥 떠들어 볼까? 약간 고민이 있거든요. 브이로그를 찍을지 말지 고민이에요. 제가 장비들이 어느 정도는 있는데 사실 여행 브이로그를 찍을 만한 장비가 충분히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게 되게 다르더라고요. 책상 이렇게 찍는 거랑 여행 브이로그를 찍기 위해서 하는 거랑 그리고 또 제가 타로 유튜브니까 과연 누가 내 여행 여행 브이로그를 보고 싶어 할까? 수요가 있을까? 그런 어떤 고민들. 그래서 그래도 여행 가는 게 아깝잖아요. 큰돈 들여서 가는 건데. 그래서 어느 정도 예쁜 기록을 남기고 싶기는 한데 그래서 좀 재밌고 특별하게 찍어볼 무언가가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고민 중에 하나가 약간 타로 카드를 의인화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랑 이제 제일 오래된 클린트가 있으면은 이제 얘를 가지고 갈 거거든요. 왜냐면 촬영도 할 거니까. 그래서 얘 시점에서 같이 유럽을 가는 거죠. 유럽을 갈 건데 주인님이 나를 유럽에 데려가신다. 나는 독일은 처음 가봐. 이러면서 독일 갔다가 포르투갈도 갈 거라는데 나도 처음 바다를 볼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카드의 시점으로 여행을 가는 거죠. 귀여우려나?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약간 고양이나 강아지 유튜브 보면은 주인이 강아지나 고양이 연기하잖아요. 제가 크림 히어로즈 엄청 좋아하는데 그분이 이제 루루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거 말해도 되나? 막 루루는 배고파요.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주인님이 약간 저는 이제 고양이는 없으니까 카드로 여기는 어디지? 비행기인가? 막 이러면서 너무 웃기려나?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같으려나? 근데 사실 저는 비행기 혼자 타고 가야 되거든요? 타고 가서 이제 독일에 있는 친구를 만날 거예요. 근데 이제 비행기에서 혼잣말 하는 게 사실 별로 부끄럽진 않아요. 저도 이상한 사람이라. 어쨌든 그런 고민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제 인트로를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셔플 소리만 모아서 한 1시간 정도짜리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그런데 ASMR을 제가 선뜻 도전을 못하는 게 음향기기나 여러 가지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더라고요. 특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이크가 비싼 마이크가 아니거든요. 샷건 마이크인데 6만 원대예요. 근데 이게 노이즈가 좀 많이 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여러모로 고민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행을 가는 도중에 나는 모든 소리들을 녹음하는 ASMR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ASMR 유튜버는 또 아니니까 약간 중심이 타로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약간 고민이고 그러네요. 약간 제가 원하는 것은 일단은 뭐 특별한 여행 브이로그를 못 찍겠다 그러면 안 찍을 거예요. 그냥 너무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재미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제가 포르토 해변을 갈 거거든요. 해변에서 돗자리 깔고 모래사장에서 이 스프레드 펴가지고 거기서 피카카드 할 거예요. 너무 재밌겠죠? 근데 거기 이제 막 수영복 입고 사람들 이제 빨가벗고 입고 그러니까 촬영하면은 진짜 혼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인적 드문 곳이나 아니면 새벽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모래사장에 돗자리랑 스프레드 깔고 바다 배경 쫙 거기서 여러분들 뭐 봐드릴까요? 연애운 봐드릴까요? 뭘 봐드리면 좋을까? 뭘 볼지는 아직 고민 안 해봤는데 약간 제가 좀 일찍 여행 가니까 여름에 바다 언제 누구랑 갈까 이런 거 해볼까? 이것까지 듣고 계신 분이 있으면은 말씀을 주세요. 약간 해변에서 제가 찍을 건데 포르토 모래사장에서 거기서 제가 어떤 주제로 리딩을 하면 여러분들이 좋을지 제 생각엔 여기까지 듣는 분들은 아마 한 2명 정도? 1명? 저희 거의 1대1 대화하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이럴 때가 제일 재밌어. 되게 많은 분들이 듣지 않고 있을 때, 이제 막 다른 사람들 안녕히 가세요 하고 막 몇백 명 있다가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이제 한두 명만 남아가지고 둘이서 막 이게 진솔한 수다 떨 때 있잖아요. 약간 지금 그런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변에서 듣고 싶은 리딩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 댓글 전부 다 보거든요.
이제 그만 말해야지. 여러분 그러면 안녕. 이제 너무 신났어.